순수하지 놈들이야. 아니, 저는 이 주변에서 날라간 4명 중에 가장 사람들 통쾌한 게 점점식 대군 공안부장 날라간 걸 제일 통쾌하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저 교통방송 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이 4명 중에 순서를 꼽으라면 정전식이 1등, 전현준 2등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숨어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티가 안 나게. 우리는 윤곽금, 김진모, 우병우 여기만 알잖아. 그 일반 시민사회에서의 정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자마자 대검 공안부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예. 그 공을 인정받아서 간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짓 또 했잖아요. 아니 잠깐 하나. 그 정당 해산 TF 단장 하면 내가 1년 동안 같이 얼굴 봤잖아. 예. 나는 처음에 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어. 84학번이더만. 맞아요. 어. 나는 내보다 한참 많아갖고 한 80학번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동안이잖아. 사슴의 눈. 근데 이제 거기에 이론적인 이론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서구 검사, 검사가 이제 주로 하고 여기는 황교안이 없을 때는 이제 황교안 대행처럼 이렇게 하는데 변론 자체를 완전히 가봐 뭐 옛날에 방공 영화 상영하듯이 뭐 그때 북한에 총살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갖고 결국 이런 사람 그런 것만 강조해. 참,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 헌법의 이론에 따라서 뭐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 방공 논리로만 갖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곽금 빼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이 세 사람은 우병우랑 법대 동기들입니다. 아, 84번? 예. 연수원 동기는 김진모 하나고 예. 정점식, 전현준은 좀 늦었고. 예, 정점식 20기. 예. 그다음에 저기 전현준도 20기. 예. 하나씩 늦었네.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사실은 정당 해산 뭐 TF 단장 했다고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4.16 선거 때 총선 4.13 총선 때 너무 티가 나게 했지.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사법은 대검 공안부장이 다 보고된 이후에 그 지시받고 하거든요. 예, 이거 대검 공안부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선의 공안부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재량이 전혀 없어요. 예, 선거법 사건은 대검 지휘를 대검 받죠. 공안부에서 무조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검 공안부장 정점식이 김진태 불기소 처분한 것도 이 양반이 한 거고. 친박들 싹 뺀 거 아니야. 네. 김진태도 그랬지만은 특히 이제 서청원 지역구에 거기에 후보자 매수를 했잖아요. 맞아. 녹취록도 막 나왔었지. 거기에 이제 최경환, 현기환, 윤상현이 다 관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도 박도 안 한 그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그거 다 무혐의 처리했잖아. 무혐의. 나는 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김진태는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재정 신청했고 재정 신청 받았죠.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200만 원 지금 벌금 나왔고. 그 화성에 누구 장사 누구를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 전직 의원일 거예요. 전직 의원이지. 그 육사 나온 선수. 거기도 김성애인가 그런데 이름이. 맞아요. 김성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년은 보장한 김성애하고. 김성애. 맞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갔을 때 경호로 쫓아왔던. 아니 그게 뭐 기소 정도가 아니라 구속 기소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럼요. 후보자 매수했기 때문에 협박도 했고 협박하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김성애가 녹취록 깐 거 아니에요? 다 깠죠. 녹취록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 진짜. 이걸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6개월이니까. 친박 결사대로 역할을 한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옛날 진보당 계열의 무소속 이 부분은 이쪽은 기소거리도 아닌데 다 기소해버리고 다 기소를 한 거죠. 추미애 했죠. 이재정 했죠. 그다음 진선미 했죠. 그 윤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중간에 압수수색하고 두 번씩 압수수색하고 이 양반이 한 거네 진짜. 압수수색 5번 했다니까. 사무치겠네 여기 윤정호도.
결국 그 이자라고 하는 걸출한 변호사가 변론했고 살아난 거 아니야? 80만 원. 1심에서 살아났죠. 90만 원. 90만 원이? 대부분 사건은 무죄가. 이거는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 네 사람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정점식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또 엄청 돌아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니다. 그 바람에 검찰 내부에서도 저건 진짜 좀 너무하다. 징하다 징해. 좀 갈아 넣어. 지 살라고. 네. 그리고 검사들한테 올린 걸 또 가관이었다며? 네. 우리 이 땅에 또 공안들에게 딱 해가지고 또 우리가 나라의 중심이고. 떠나면서? 네. 내부망에 올린 것도 가장. 원래 성격은 어때요? 저는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액면으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영감처럼, 걸음걸이도 영감처럼 걷더라고. 공안 검사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꾸 하면서, 보통, 우리 이제 법정에 나와서, 법정에 들어가거나 잠깐 휴식할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법조계나 또 우리가 또 학번이 높으면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예의거든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얘는 빳빳해갖고 근데 그 김서구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내랑 맞서서 싸웠지만은 또 이제 검찰 상고법원 반대할 때는 내랑 또 한편으로 해서 토론회도 나갔는데 인사성은 있어. 김서구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판사 하다가 판사 출신이고 어리죠. 정점식 이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애를 그니면 내가 계산해볼게 나보다 6년 후배네. 네. 나 많이 늙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지만은 머리의 사고가 지금 50년대에 맞아요. 공안식 사고니까. 나는 공산당에 싫어해 그런 거야? 그렇죠. 이승복 어린이야?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할 때 방공교육 강사 같은 거지. 자, 그다음 전현준. 여기는 전현준은 왜 최 변호사가 역시 거기도 법대 84학번이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PD 수첩 사건에서 그 사단이 나서 임수윤 부장검사가 도저히 기소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아웃되고 그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할 때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앞장서서 하여튼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건이 워낙 파장도 있고 저기 한 사건이 되면은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과연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좀 검사로서 저건 좀 너무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리한 주장을 많이 했어요. 전현준 부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소로 관철을 시켰는데 그 검찰 내부의 평가가 그 후배들한테 참 후배들이 이 양반을 싫어하는 후배들이 많았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나가고 높은 사람한테는 정말 살살 걸고 정말 깍듯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좀 저기 한 사람들한테는 좀 심하게 하신 측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저 양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도 별로 동정을 못 받더라고. 좀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 2016년 말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했었잖아요. 네, 1차장이었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그 1차장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거든. 수사 안 했잖아. 수사 뭉개버린 거에 그 장본인이죠, 이게. 요거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던데. 2016년 말에 2015년 말에 사건이 터진 2016년. 2015년 말에 터지고 2016년 초에 그렇죠. 2015년 11월 14일에요. 그 사건 그 백남기 그리고 2011년 2016년 그 2월 달에 1차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 뭉개버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건은 백남기 어르신이 광화문 광장에 쓰러진 게 2015년 11월 14일이거든요. 1차 민중 총공 됐죠. 15년 11월 14일.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부터. 1년 반 전이죠.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장 검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자, 윤곽근이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조직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 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언론에 노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정점식 이 사건의 주범. 나머지 윤곽근, 김준모, 전현준이 열받겠다.
지난 70여 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범죄와 싸웠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송두율 교수 사건이 남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소위 성조기 태극기 집회 세력한테 호소하는 거지. 예. 나를 알아달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니까 얼마나 감이 떨어져. 예. 예. 근데 아니, 진짜 구공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제 추정입니다. 네. 근데 정점식, 전현준 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아, 이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국정농단 사건에서 얼굴 들이대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 정점식 검사장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떠올리실 수 있는 게 지난 선거가 끝나고 예. 친박들 당시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긴 다 면죄부를 주고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 기소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대표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서 이재정 의원도 대거 선거법 신선미 아하, 그때 이제 대검 공안부장 맡으면서 그거를 결정한 주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내부에서는. 그리고 그 전에는 통합진보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제 공안 라인이니까 공안의 핵심이니까 공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그다음에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밑에서 논리를 만들거나 정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렇습니다. 실무 책임자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대검 공안부장이 됐고 전현준 검사장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PD 수첩 그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한다고 할 적에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도저히 이거는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수빈 부장검사를 쳐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임수빈 부장검사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분이 그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 분이거든요. 임수빈 부장검사가. 누가 선배예요? 임수빈하고 전윤준하고? 임수빈 부장이 선배죠, 훨씬. 그런데 임수빈 부장이 영국에 있으면서 그 광우병이 영국에서 심했잖아요. 거기서 심했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빈 부장이 볼 때는 이거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방송이 해야 될 일이다. 당시에 영국의 BBC 같은 데서는 뭐 더한 프로그램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사 상황도 안 맞고 지향하는 바도 안 맞고 증거도 없고 헌법정신하고도 안 맞고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배제를 시켜버리고 임수빈 부장은 사표를 내고 근데 덥석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전현준 부장이었고, 그 무리한 기소를 하고, 결국 PD수첩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무죄가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좋은 자리로 승진을 한 거죠. 김 기자님. 이게 근데 이분들이 정점식도 또 무슨 70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범죄와 싸웠다? 허허. 공안 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송도율 교수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도 했고요. 어쨌든 본인이 한 것들은 다 정당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론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요,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출마할 기회, 또 정권이 혹시 나중에라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라인의 그 검사들의 약간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검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색이 강한 검사들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움직인 행보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념적인 지향성도 굉장히 좀 비교적 뚜렷한 것 같고. 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내가 그냥 죽진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을 노리겠다.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마 몇 년 뒤에 2020년 총선 때나 또 이제 그 다음 대선 때 되면 그 보수 후보자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주 척박한 지적이신데. 이런 점을 짚어주시니까 이종훈 선생님이 빛이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다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강금실 장관이 부임하셔가지고 인사를 통해서 당시에 구공안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특별수사 라인에서 권력의 결탁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인사로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뭐 반발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죠. 그러면서 사표를 내고 한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주로 이제 TK 지역, 그다음에 뭐 서울의 그 당시 한나라당한테 유리한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대거 당선이 됐었거든요. 강남 3구.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들도 머릿속에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제기를 도모하겠죠. 그리고 현재의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지형에 의하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그 퇴임의 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이제 그 정점식 검사장의 얘기였습니다. 아예 딱 공안 검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를 한 게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 내부에서 공안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부에서도 얼마나 폐습으로 쌓여 있는가를 오히려 입증해주고 나갔다. 저는 그 참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요. 그러니까 이 공안 검사 출신들의 로망이 누구겠어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공안 검사로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공안 검사로 이름 날리고 보수 진영에서 지명도를 획득하고 자, 그래서 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가고 뭐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렇죠. 의원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정치를 오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박근혜 지난 정부 하에서 김기춘 전 실장 하에서 그 공직 생활을 더군다나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롤 모델이 김기춘이다. 난 저렇게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기 뭐 정점식. 예, 정점식 검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법 기소와 관련한 총선 이후에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량을 남용한 거죠.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서 그걸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항상 그렇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전현준 이분도 특별하게 뭐 법을 위반한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 위반으로 뭐 범죄까지 갈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닌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번 4명 중에 반드시 나갔어야 될 1등, 2등이 누구냐. 네 분도 서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진모, 전현준. 아니, 그러면 정점식, 전현준을 2등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점식, 전현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좀 피해 있었는데. 그래, 있었지만 그 전부터 쭉 해왔던 모습들이 후배들 보기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항변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죠. 부장이다 다 보고된 이후에 그 지시 받고 하거든요. 이거 대공공안부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선의 공안부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재량이 전혀 없어요. 네. 선거법 사건은 대검 지휘를 대검 공안부에서 무조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검 공안부장 정점식이 김진태 불기소 처분한 것도 이 양반이 한 거고. 신박들 싹 뺀 거 아니야. 김진태도 그랬지만은 특히 이제 서청원 지역구에 거기에 후보자 매수를 했잖아요. 맞아. 녹취록도 나왔었죠. 거기에 이제 최경환, 현기환, 윤상현이 다 관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도 박도 안 한 그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그거 다 무혐의 처리했잖아. 무혐의. 나는 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김진태는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재정 신청했고 재정 신청 받았죠.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200만 원 지금 벌금 나왔고. 그 화성에 장사 누구를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 전직 의원일 거예요. 전직 의원. 그 육사 나온 선수. 거기도 김성애인가 그런데 이름이. 맞아요. 김성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혜원 보좌관 김성애하고. 김성애. 순수한 이름들이야. 저는 이 주변에서 날라간 4명 중에 가장 사람들 통쾌한 게 점점식 대검 공안부장 날라간 걸 제일 통쾌하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교통방송 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이 4명 중에 순서를 꼽으라면 정점식 1등, 전현준 2등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티가 안 나게. 우리는 윤곽금, 김진모, 우병우 여기만 알잖아. 그 일반 시민사회에서의 정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자마자 대검 공안부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간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짓 또 했잖아요. 잠깐 하나. 그 정당 해산 TF 단장 하면 내가 1년 동안 같이 얼굴 봤잖아. 나는 처음에 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어. 발사학번이더만. 맞아요. 나는 내보다 한참 많아갖고 한 80학번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동안이잖아. 사슴의 눈. 근데 이제 거기에 이론적인 이론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서구 검사 검사가 이제 주로 하고, 여기는 황교안이 없을 때는 이제 황교안 대행처럼 이렇게 하는데, 변론 자체 공헌을 한 사람이 정점식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또 엄청 돌아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니다. 그 바람에 검찰 내부에서도 저건 진짜 좀 너무하다. 징하다 징해. 좀 갈아 넣어. 지 살라고. 네. 그리고 검사들한테 올린 걸 또 가관이었다며? 네. 우리 이 땅에 또 공안들에게 딱 해가지고 또 우리가 나라의 중심이고. 떠나면서? 네. 내부망에 올린 것도 가장. 원래 성격은 어때요? 저는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액면으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영감처럼, 걸음걸이도 영감처럼 걷더라고. 공안 검사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꾸 하면서, 보통, 우리 이제 법정에 나와서, 법정에 들어가거나 잠깐 휴식할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법조계나 또 우리가 또 학번이 높으면 먼저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예의거든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얘는 빳빳해갖고, 근데 그 김서구 그 검사가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갔을 때 경호로 쫓아왔던 그게 기소 정도가 아니라 구속 기소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럼요. 후보자 매수했기 때문에 협박도 했고 협박하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김성애가 녹취록 깐 거 아니에요? 다 깠죠. 녹취록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 진짜 이걸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6개월이니까 친박 결사대로 역할을 한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옛날 그 진보당 계열의 무소속 이 부분은 이쪽은 기소거리도 아닌데 다 기소해버리고 다 기소를 한 거죠. 추미애 했죠. 포함해서. 이재정 했죠. 그다음 진선미 했죠. 저기 그 윤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중간에 압수수색하고 두 번씩 압수수색하고 이 양반이 한 번 했다니까. 압수수색 5번 했다니까. 사무치겠네 여기 윤정호도. 결국 그 이자라고 하는 걸출한 변호사가 변론했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80만 원. 1심에서 살아났죠. 90만 원. 90만 원이? 대부분 사건은 무죄가. 이거는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 네 사람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은 걸 완전히 옛날에 방공 영화 상영하듯이 그때 북한에 총살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갖고 결국 이런 사람 그런 것만 강조해.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헌법의 이론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 방공 논리로만 갖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 빼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이 세 사람은 우병우랑 법대 동기들입니다. 8사건? 예. 연수원 동기는 김진모 하나고, 정점식, 전현준은 좀 늦었고, 정점식 20기, 그다음에 전현준도 20기, 하나씩은 늦었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정당 해산 TF 단장 했다고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4.16 선거 때 총선 4.13 총선 때 너무 티가 나게 했지. 이게 이제 이 선거법 사법은 대검 공안부